안녕하세요, 은상고 학생 여러분. 졸업생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운터뷰.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운상고를 재학하고 이제 연세대 26학번으로 연세대생이 된 정혜은입니다. 선배님 정말 반갑습니다. 연세대 재학생이시라니 제가 약간 좀 떨리는데요. 연세대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낭만의 송도. 사실 송도 유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실제 송도 캠퍼스에서의 삶은 어떤가요? 일단 송도 유배는 연세대와 자주 엮이는 타 대학에서 만들어낸 음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송도 유배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언제 집에 들어가야 될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때가 별로 없거든요. 20대 초반에도. 집에 언제 들어가야 될지 걱정 없이 늦게까지 놀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부모님과도 떨어지니까 오히려 사이가 돈독해지거든요. 그래서 송도 유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좋고요. 신입생들이 전부 다 송도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놀기가 너무 좋아요. 1,000원의 아침밥도 아침에 친구들 모아서 같이 먹을 수 있고, 점심 학식도 친구들이랑 먹기 편하고, 막 새벽 1, 2시에 야식도 같이 먹기 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사이가 돈독해지고, 가족들과도 사이가 돈독해지고 아주 좋은 곳이 아닌가. 송도 유배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행정학과신데 특별히 행정학과를 지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 학과 교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인데, 행정학과에 와보면 행정학과를 지망해서 들어온 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행정학을 하려고 했던 애들은 별로 없고, 행정학도 결국 사회과학 분야의 또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이든 지리학이든 인류학이든 정치외교든 언론홍보 그쪽이든 고등학교 때 생기부를 채워보니까 행정학이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아니면 정책 설계 그런 거를 해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때 행정학적인 지식이 쓰이네? 해가지고 관심이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행정학을 좀 편하게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할 하이라이트, 본격적인 입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소중한 수시카드 6장 혹시 어디 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를 썼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종밖에 없어요. 서울대는 학종밖에 없어서 학종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과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서강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은 최저가 3합7이었고, 물론 대학마다 3합7도 요건이 약간씩 다르긴 해요. 서울대, 한양대, 고려대, 중앙대는 3합7, 연세대는 2합4에 영어는 3등급 이상, 그리고 서강대가 3개 과목 3등급 이상이었습니다. 학교 어디 붙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대는 떨어지고 나머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는 모두 붙었고요. 추합도 알려드리자면 중앙대는 최초합, 한양대는 2차 추합, 서강대가 5차인가 6차 추합, 그리고 고려대 4차 추합, 연세대 3차 추합, 그렇게 해서 붙었습니다. 저희 이번 26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잖아요. 혹시 선배님의 수능 성적을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몇 등급이 나오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수능의 경우에는 국어 3등급, 영어 1등급, 그리고 사회탐구, 한국지리, 세계지리 모두 1등급을 받았고요. 수학은 안 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픽한 선배님의 공부법 얘기가 빠질 수 없겠죠? 선배님만의 내신 필승 공부법이 있을까요? 내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예습을 철저하게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필기하고 복습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예습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교과서를 미리 읽거나 학습지를 미리 채워보는 정도로 예습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듣는 중에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학습지 내용에 관한 약간 추가 설명 혹은 학습지에 없는 설명을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것 같고요. 또 복습의 경우에는 그냥 학습지 내용 그리고 문제풀이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신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기출과 좀 다르게 선생님이 강조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습지의 비중을 둬서 학습지 암기의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문제풀이에 너무 시간을 쏟기보다는 좀 완자나 뭐 1등급 만들기 그런 쉬운 문제집 한 권 정도 풀고 마더톤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 문제집을 전부 다까지 필요 없고 한 절반에서 3분의 1만 풀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배님께서 아주 귀한 내신용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학년 때 내신 한국지리를 공부하면서 썼던 자료인데요. 이때 보면 인구분포, 인구구조, 그리고 지역지리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학습지 내용 중에서도 암기가 좀 잘 되는 내용이 있고 암기가 잘 안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아니면 좀 자주 헷갈리는 내용 그런 걸 위주로 이제 만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시대별로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잘 암기가 안 돼서 써놨고요. 주간인구 지수도 이제 10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사실 그 도시의 성질이 달라져요. 근데 그게 계속 헷갈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필기를 해서 나중에 중요할 때 까먹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저출산 진입 시기, 외국인 체류 인구 비중 같은 거, 그리고 북한의 식량작물에 쌀, 옥수수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실 안 외우면 풀기가 힘들잖아요. 좀 헷갈릴 만한 개념이나 안 외우면 풀기 힘든 애들 위주로 정리를 해서 얘네들만 따로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지 내용 전부 다 암기를 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데는 약간 시간이 들지만 따로 정리를 해서 암기하기 힘든 내용을 한 번에 암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청주가 고속철도의 분기점이고 대전이 철도의 분기점인데 이게 따로 정리를 안 해놓으면 고속철도하고 철도하고 다르게 출제가 돼요, 한국지리는.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릴 만한 거나 암기하기 어려운 거를 정리하면 상당히 시험에서 좋습니다. 또 이렇게 안 하면 오히려 애매하게 공부해서 성적이 떨어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매우 좋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세계지리는 따로 학습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신 PPT 내용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잘 정리한 책인데 어쨌든 내신은 무조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에서 만약 기출 공부를 하다가 약간 선생님이 말하신 거하고 반대되는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물어보셔야 되는 게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선생님이 하신 설명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한국지리나 사회문화는 통계 연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이랑 반대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셔야 돼요. 외우기 어려운 거 그리고 헷갈리는 개념을 잘 정리하면 내신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선배님께서는 이런 사회과 탐구 과목을 정리를 보통 해서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것만 따로 포스트잇에 써서 그걸 암기하시는 건가요? 2학년 때는 사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정리를 많이 했는데 3학년에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 이거는 고등학교 내용은 아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안 외워지는 내용이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면 학습지 위에 뭐 형광펜 치고 이렇게 계속 봤는데도 안 외워지면 보라색 표시하거나 뭐 검은색 표시해가지고 약간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안 외워졌던 내용, 계속 안 외워지는 내용 다 색깔을 달리해서 외우기도 했고요. 좀 수능에서 특히 연계 공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연계 교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3학년 돼서는 내신 과목을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내신을 챙기다 보면 모의고사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수능 공부는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멀티태스킹을 잘 못해서 사실 완전 학기 초, 진짜 3월 초 그리고 학기 말 끝난 다음 그때 아니면 방학에만 모의고사 공부를 했어요. 근데 국어, 영어 탐구만 했을 때는 방학에만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출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기출 패턴을 익혀야 되고 사실 1, 2학년 때는 보통 그냥 인강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가거나
학원에서 모의고사 특강 같은 거 들으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3학년이 되면 EBS를 해야 돼가지고 좀 공부 고민이 많아져요. 특히 모의고사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회독 정도 해가지고 기출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EBS를 풀었고, 근데 EBS는 연계 공부다 보니까 사실 기출이랑 비슷한 거는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기출에 안 나왔던 거 이런 식으로 형광펜 치면서 걔네들만 위주로 공부를 하면 EBS도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모의고사 공부는 3학년 돼서 시작하는 건 별로고 1학년 때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에는 문학, 1학년 2학기에 독서, 그런 식으로 국어는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사회탐구는 한 2학년 돼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모의고사는. 3학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 그것 때문에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설 모의고사를 전 과목 5회 미만으로 풀었어요. 근데 한국지리, 세계지리하고 영어는 잘 보고 국어는 못 봤거든요. 근데 컨디션 타는 과목일수록 사설 모의고사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컨디션 안 타고 내가 그냥 자신 있다 하는 거는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안 풀어봐도 되는 것 같아요. 역시 공부는 선배님이 말하신 대로 꾸준함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공부와 또 다르게 생기부를 정말 중요시 하잖아요. 생기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생기부 잘 채우는 선배님만의 꿀팁이 있을까요? 생기부 채우기 위해서 뭐 DBPR 가서 찾아봐라 그런 말씀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본인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 좀 명망 있는 학교에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 2, 3, 4학년 과목이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 좀 보고, 거기서 약간 느낌이 좋은 과목을 골라서 좀 그쪽 분야의 DBP와 논문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생기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각종 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걸로는 크게 의미가 없고 어느 정도 본인의 의견이나 좀 창작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또 나의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운상부 다니면서 했던 활동 중에 이것만큼은 정말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활동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하는 분야의 선생님이 계시면 그 분야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계획이나 활동 내용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활동을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활동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깊이감이 생기잖아요. 책을 읽고 몇 회에 걸쳐서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회차가 많은 만큼 좀 최대한 깊이감을 보여줄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활동을 해나가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희 이제 학과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행정학과가 정확히 뭘 배우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행정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 2학년 때 과목을 보면 뭐 공공경제 관련된 과목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헌법도 배우고 정말 과목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과목인 편이고요. 행정학과는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뭐 국가 내부, 좀 행정부,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실 인사를 어떻게 한다거나 조직 구조를 바꾼다거나 그런 내용을 배우기도 하지만 또 좀 더 큰 범위에서 이제 정책이나 거버넌스처럼 국가하고 시민의 범위까지 확장돼서 운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입니다. 그럼 행정학과 졸업 후 진로나 취업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교의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로스쿨로 갑니다. 그리고 로스쿨 말고도 CPA 회계사로도 많이 간다고 들었고, 뭐 로스쿨 회계사 말고 그냥 일반 취업이나 공기업 취업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출 분야에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진출을 해요. 특정 분야로 간다 그런 경향성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행정학과는 어떤 친구들에게 잘 어울릴까요? 약간 내가 좀 대통령의 마인드셋을 가져보고 싶다. 뭐 시장의 마인드셋을 가져보고 싶다. 뭐 장관의 마인드셋을 가져보고 싶다. 그런 약간 야망 있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 말고도
행정학과는 사실 국가를 운영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거를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분석하긴 하는데 결국 그것도 좀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학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스템적인 시각을 갖추고 싶어 한다면 아마 잘 맞을 것 같고, 좀 시스템적인 시각을 갖추기 싫다. 나는 약간 그런 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그걸 어떤 분야를 파는 걸 좋아한다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촬영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Q&A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은상고 졸업생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진행했는데요.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위주로 저희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로스쿨 진학을 꿈꾸고 행정학과 쪽을 가려는데 공부량이 정말 많다고 들어서요. 행정학과가 다른 과에 비해 학점 받기가 좀 힘든 편인가요? 연세대는 1학년에는 교양을 위주로 들어서 학점과 관련해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교양 학점 말고 전공 학점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전공 과목의 학점. 근데 전공 과목은 제가 이번 학기에 하나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직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할 말은 막 많이는 없는데, 제가 연세대하고 고려대 이제 학교 고르기 전에 봤던 자료가, 연세대든 고려대든 문과 학과면 A-인가 A0의 비율이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학점을 굉장히 퍼주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뭐 이과나 공대에 비해서는. 그리고 로스쿨 진학을 꿈꾸고 행정학과 쪽을 가려고 하셨다 하는데, 로스쿨은 사실 리트하고 학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과를 정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목표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성적을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그럼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궁금한 질문인데요. 25학번, 연세대 25학번 중에 유명하신 마이리님 계시잖아요. 혹시 마이리님 실제로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이제 학교에서 축제를 하면 실제로 친구들이 뭐 마이린이나, 저희는 고려대학교하고 굉장히 또 교류가 많잖아요. 고려대에서 좀 유명한 분이 떴다 해가지고 친구들이 보러 놀러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항상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마이린님의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질문에 정성껏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이제 선배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연세대 행정학과에 올 줄도 몰랐고 와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냥 3년 동안 열심히 버티시고 재수하지 말고 현역으로 가신 다음에 행복하게 좀 대학교 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대학교에 가면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대학에 와서 열심히 놀면 되니까, 지금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본인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할 테지만 조금만 더 버텨서 수능 끝나고 졸업을 하면 정말로 인생이 핍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눠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이나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 본문에 기재된 인스타그램 계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은상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오늘 출연해주신 혜은 선배님을 비롯해 다양한 학과에 진학한 선배님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인터뷰, 방학을 앞두고 학생분들께 열정을 불어넣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은 선배님이 캠퍼스 생활과 그 이후에도 행복한 길만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터뷰 진행을 맡은 이효빈, 정혜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